네, 대표용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에 대한 설명 중인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범이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쟁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그런데 이제 누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셔야죠. 누범이 언제 성립을 하는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여기 답번이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답번 한번 보시죠. 자,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가지고요. 그 형을 집행을 뭐하거나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그러니까 일단 형을 선고를 받아 가지고 끝이 나야 됩니다. 종료를 하거나 집행 종료가 되거나 또는 어떤 상태냐면 면제받은 후에 그 안에서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뭐해서 이게 이제 선고를 받았죠.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 확정된 형이 뭐하거나 종료했죠. 종료라거나 또는 혹시라도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종료나 면제 받고 나서 3년 내에 요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요 형을 이제 누범으로 보겠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답안을 좀 먼저 우리가 좀 보자면 여기에서의 이 형은 3년형을 지금 여기 죄를 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은 뭐냐면 선고형을 말합니다. 선고형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고형을 법정형이라고 한다. 요거는 일단 틀렸습니다. 법정형은 틀렸고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가번으로 가게 되면 가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했대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료가 되지 않았죠. 종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형 집행 종료 후의 범죄가 아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범죄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누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범에 해당하지, 누범에 어떻게 돼 있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 벌금형을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범은 지금 다에서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다 뭐예요? 금고 이상의 형이죠. 지금 다 금고 이상의 형이고, 금고 이상 앞에 형도 금고 이상의 형이고 뒤에 형도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는 맞고요. 라를 보겠습니다.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가 안 했는가. 우리 뒤에 범죄가 지금 금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일을 했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3년간 기간 내에 3년 내에 이 후행 범죄가 3년 내에 범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은 착수만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딱 끝나야 되는 거냐, 기수까지를 원하는 거냐.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착수만 되면 꼭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지문이고요. 말을 보겠습니다. 형법제 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범죄 있죠. 우리가 선행범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선행범죄. 요 선행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행범죄가 있겠죠.
선행범죄, 후행범죄가 있을 텐데 요 선행범죄와 후행범죄 요 사이에는 뭐가 있다? 어떤 인과관계,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관련성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이 관련성이 없더라도 꼭 관련성이 있어야만 후행범죄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누범이냐? 이거 아닌 거죠. 만약 관련성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범 말고 뭐가 있습니까? 상습범 같은 게 있겠죠.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이제 상습범으로 따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누범에 있어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는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 부분이죠.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상관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 그때만 누범이 적용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꼭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번입니다. 일반 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자, 끝났죠. 일반 사면 받아버리면 끝났고 이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으니까 요건 이제 누범 전과가 이 기간 자체가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부정이 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가석방 기간 중 요 중은 이제 종료가 안 됐잖아요.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누범 과정이 누범 전과가 누범이 될 수가 없죠. 누범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뒷부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랬으니까요. 라바 가나 가나 라마 요거 4개죠. 4개가 되겠습니다. 다하고 바가 틀렸고요. 4개 정답은 4번입니다.